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악성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조성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과도한 가계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 조정과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약 3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만큼 모든 사람에게 절박한 문제입니다. 지금 천조에 달한다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없이 한국 경제는 뛰어갈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라는 족쇄를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열쇠로 풀어야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놀고 지내는 배짱이보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더 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짱이가 추위에 떨고 있다면 이를 보살펴 주어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해 채무 상환 비율이 106%에서 없이 3%로 하락하고 신용 등급이 7.3에서 6.7로 평균 0.4 등급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효과가 있는 정책이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익이 발생하면 본인이 향유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해 이익은 본인이 가지되 손실은 사회가 공유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자기 책임의 원칙이 훼손됩니다. 둘째, 성실하게 상환해온 사람들과의 역차별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고의연체, 무분별한 고금리 채무 부담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합니다. 넷째, 단기연체자 1억 원 초과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째, 기존 부실을 조기 해소해도 앞으로 발생할 추가 부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여섯째, 50% 내지 70%를 탕감해 주어도 나머지를 갚을 능력 또는 의도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연체자라면 힘들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기금이 성공해야 가계부채 해결 조짐이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행복기금을 경제적 차원보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을 서민 맞춤형 복지로 이해하면 위에 열간 문제점들이 이해됩니다. 또 가계부채의 경착륙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가계부채발 경제위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수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불가피한 제도이지만 이런 제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에게 금융의 혜택이 집중되었지만 이제는 서민들에게도 금융의 혜택이 미치는 보편적 금융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금융 컨트롤 타워를 세워 서민금융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서민이 행복해야 국민행복시대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